경남 양산에 사는 모녀가 집을 나간 뒤 한 달 가까이 행방이 묘연합니다. 마지막 모습이 확인된 전주에서도 단서를 못 찾고 있는 가운데 남편은 단순 실종이 아닌 대부업체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OCI 군산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대책을 내놓겠다던 OCI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중국발 황사까지 겹치면서 전북 곳곳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과 국회 파행으로 전라북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작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경남 양산에 사는 모녀가 집을 나간 뒤 한 달 가까이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행적이 확인된 전주 일대를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단순 실종이 아닌 대부업체 협박 때문이라며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에 사는 42살 이모 씨가 6살 딸과 함께 집을 나간 건 지난 3일 오후 5시쯤. 다음 날 아침까지 연락이 안 되자 남편 윤모 씨는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한잔하고 내가 맥시 들어오기가 기억 안 나는데 없더라고요. CCTV 조사 결과 이들 모녀는 실종 당일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탄 뒤 밤 10시 40분쯤 전주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주시 우화동에서 잡힌 아내 이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모녀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남편 윤 씨는 아내의 실종이 대부업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뒤 하루에도 여러 차례 대부업체 직원이 찾아오고 집안에선 아내가 대부업체에 송금한 내역이 빼곡한 통장도 여러 개 나왔다는 겁니다. 밤 10시까지야. 열몇 명은 일수나 사채 이런 사람들은 다 태우는 거죠. 그 사람이 이런 불법 추심하는 거를 얼마나 괴로워지면은. 경찰은 단순 실종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동을 하거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적에는 그런 범죄에 관련됐다는 그런 정황은 아니거든요. 모녀가 실종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OCI 군산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잦은 사고에 대해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OCI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시민단체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OCI 군산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사염화 규소가 10리터가량 누출됐습니다. 3년 전 사염화 규소가 누출돼 인근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준 뒤로 5번째입니다. 군산시는 가스 누출 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OCI 측에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설비가 노후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정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를 합니다. OCI는 그러나 지역 일간지에 사과문만 게시했을 뿐 사고 발생 일주일이 되도록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제가 알고 있기는 어제까지는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OCI의 침묵에 이번엔 환경단체가 나서 시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은근슬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오염 사업체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생명을 존중받아야 할 군산 시민이다. 환경오염물질 율수 사건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을 떨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OCI 군산 공장이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불만과 원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작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과 국회 파행 속에 새로운 사업 예산을 반영하거나 증액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국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건 정부 살림살이가 더 빠듯해졌기 때문입니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정부 세수가 4조 원이나 줄었고 국회 1차 심의 단계에서 감액 규모도 훨씬 작아졌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통상 정부 안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깎아서 여윳돈을 만드는 감액 심사를 한 뒤 더 급한 사업비를 늘려주거나 새로 반영하는 증액 절차를 거칩니다. 작년에는 감액분이 4조 7천억 원 규모였지만 올해는 10분의 1인 4,900억 원에 불과해서 그만큼 증액 또는 신규 반영을 해줄 여유가 줄어든 겁니다. 여야 간 신경전으로 심사까지 중단됐습니다. 작년에는 감액 부분이 한 4조 7천억 정도 돼가지고 그거를 증액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됐는데 지금 금년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파행이 되다 보니까 예산 심사는 일정상 2, 3일밖에 남지 않았고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닷새가량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일이 촉박하면 각 당 간사로 구성된 국회 예결위의 소소위로 넘어갈 공산이 큰데 여기에는 전라북도를 대변해줄 인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핵심 사업 위주로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조성 사업과 신항만 1단계 부두시설 설계비, 친환경 고기능 상용 특장 부품 고도화 사업을 중심으로 핵심 사업을 압축할 계획입니다. 세수 결손과 국회 파행에 따라 당초 기대를 모았던 국가예산 7조 원 시대 개막은 불투명해졌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맞춰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남과 북이 철도 연결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익산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4개 철로가 나뉘는 역입니다. 남북철도 거점역 가운데 하나로 바로 익산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상만 잘 되면 평양선언에 담긴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도 연내 가능할 전망입니다. 북측과 협의를 거쳐서 이번 주 공동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역이 남북철도와 유라시아철도의 거점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남북철도에 관한 세미나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는 익산역을 비롯한 8개 역을 남북철도 시발역으로 추천했습니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도 남북철도 연결 추진을 환영하면서 익산역을 남북교류 협력과 유라시아철도의 거점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호남선과 전라선, 그리고 장항선과 군산선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4개 철로가 분기하는 철도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익산 전주가 남북교류 협력 사업 및 유라시아 철도 거점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지난 4월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를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남북 협력 사업만 준비할 뿐 아직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아 익산역이 남과 북, 그리고 동북아 물류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2023 세계 잼버리를 지원하기 위한 세계 잼버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세계 잼버리 특별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잼버리 특별법은 조직위원회 설립과 관련 시설 설치, 그리고 기부금 모집과 수익 사업 등 3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새만금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새만금 사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내 기업도 외국 기업처럼 임대료를 5%에서 1%로 낮추고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통합, 도시계획과 교통영향평가의 통합 심의 등 개발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의 중국발 황사까지 대기 상태가 밖에 나가는 게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시간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도 올 들어 2번째로 높았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막을 피운 듯한 잿빛 하늘. 산책을 나온 시민들은 마스크로 중무장했습니다. 미세먼지 오늘 너무 심해가지고 운동 좀 폐 같은 게 안 좋을까 봐 이렇게 마스크를 뛰고 있습니다. 오늘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중국발 황사까지 가세하면서 오전 6시 전북의 시간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31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4월 15일 오후 12시 249, 같은 날 오후 1시 243 마이크로그램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지난 장수를 제외한 12개 시군엔 미세먼지 주의보가, 부안, 전주, 임실 등 3개 시군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되찾겠지만 황사로 인해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황사 일부가 상층 바람을 타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는 가운데 그 일부가 낙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호흡기 환자와 노약자는 되도록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시가 올 겨울 강추위로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온용 비닐 커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중순까지 수도 계량기 보온용 비닐 커버 3만 개와 동파 예방 요령이 담긴 전단지 4만 장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기온이 영하 7도 이하로 내려갈 때는 과거에 동파가 발생했던 2천여 가구에 동파 예방 안내문을 SNS로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전주 제1산업단지의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등 권역별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6곳을 다음 달까지 선정해서 창업, 취업, 주거, 복지 등에서 청년들에게 맞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전주 제1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지식산업센터 건립, 행복주택 건설 등 25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전라북도가 국내 은행들과 협약을 맺고 민간 금융회사 유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핵심 기반 시설인 금융타운 조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을 관리하는 미국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민간 금융회사의 이전과 유치는 전북을 금융도시로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많은 민간 기관들이 이곳에 집적함으로써 전라북도가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전북과 농협, 우리와 KB, KEB 하나 등 국내 은행들이 전라북도 국민연금공단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5개 은행은 앞으로 전북 금융타운에 입주하는 등 금융산업 성장을 돕기로 협약했습니다. 영업점이라든가 또 센터, 각종 지역 본부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각 모든 금융기관이 새로운 산업으로 역시 금융산업이 활기차게 일어난다면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서 전라북도 도민들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전라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핵심 기반 시설인 금융타운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으로 금융타운을 만들기로 했는데 민간 사업자의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민간 금융회사 유치에 시동을 걸면서 금융산업 육성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만금 인근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한 새만금 가력 선착장 확장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가력 선착장 확장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가력 선착장 확장 사업은 4년 동안 새만금 방조제 가력 선착장에 국가 예산 1,012억 원을 투입해
방파제와 무량장, 부잔교, 여객부두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연대노조가 농촌진흥청에 공무직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단체 협약을 성실히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연대노조는 농촌진흥청이 지난 7월 노조와의 단체 협약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보상하고 유급 병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농촌진흥청이 노사 상생의 길로 나설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5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이 오는 2020년에 군산에서 열립니다.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은 해양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요트와 카누, 수상스키 등의 종목에 전문 선수와 일반인이 참가합니다. 전라북도는 해양스포츠제전 개최를 계기로 고군산 해양 레저 체험 복합단지와 비응항 해양 레포츠센터, 비응 해수욕장 편익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북 선도기업들이 현장 면접을 통해 직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원진 알미늄과 삼진산업 등 전북 선도기업 28곳은 오늘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하반기 현장 면접회나 행사를 갖고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채용 상담을 하고 면접을 받습니다. 전북 테크노파크는 행사장에서 구직활동관과 직업 선호도 검사관 등을 운영해 구직자들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남원시 두생면 한 교차로에서 63살 최모 씨가 몰던 승용차와 25톤 화물차가 충돌해 최 씨 등 2명이 숨지고 뒷좌석에 있던 63살 박모 씨 등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선원에게 운항을 지시한 혐의로 9.7톤급 조개잡이 어선 선장 55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4일 군산시 옥도변 횡경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들과 어선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033% 상태에서 면허가 없는 선원 59살 김모 씨에게 운항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종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하루였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오전 한때 일부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0도 등 영하 4도에서 0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